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주제는 아니고요. 성인이 된다면 자취를 해봐야 하는 이유, 제목 그대로 한번 생각한 대로 끄적여 봤습니다. 네. 과연 성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 책임지시는 나이가 전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전적 용어도 아마 그런 의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요런 게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20살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성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돼서 뭘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취를 하게 된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되면 자취를 한다고 하죠. 자기 혼자 거취를 한다. 자취를 하게 되면 생기는 것들, 뭐 장단점을 뭐 하나 추려왔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풀어서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 자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함. 자, 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자 주거. 자, 여러분들 잠자고 씻고 먹는 공간이죠. 네, 집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이거 내 돈 주고 구해야 되거든요. 자, 서울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산 서울 경기도 기준으로 거의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원룸 하나 구하면은 한 60만 원? 그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이제 한국 임금의 실질적인 2030, 그러니까 전 세대의 이제 소득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데 그 지표에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비싼 걸 알 수 있어요. 한 달에 60만 원이면 대략 한국 청년이 2,800만 원에 3천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층이 그러면은 대략 한 200, 4, 50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주거비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잠자는 데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합치면 한 7, 80만 원으로 덤핑이 됩니다.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죠. 네, 여러분들 잠자는 공간만 하나 얻는데 한 7, 80만 원짜리가 그냥 고스란히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주거비에 바치게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생활용품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려면은 뭐 비누, 샴푸, 뭐 바디워시 등등등, 뭐 이제 화장실 방향제라든가 화장실 세정한다든가 뭐 이제 싱크대에는 뭐 퐁퐁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뭐 하다못해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수건, 행주 이런 거 전부 다 생활용품이에요. 이게 자잘자잘한 애들이잖아요. 그게 뭐 감사함을 느껴요. 이게 실제로 내가 장 봐서 채워놓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귀찮은 것도 떠나서 이거 추가로 돈도 들어가요. 생활용품이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딱 얘기했는데 뭐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겠죠. 뭐 여러분들이 먹는 비타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또 감사함이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워요. 장을 보러 가야 한다는 게 왜 장을 보러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월급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빠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휴지, 물티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김치. 제가 김치라고 뭐 단정 지은 건 아니고 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라는 식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밥 해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뭔가 요리를 계속 꾸준히 해서 포장해 가지고 뭐 이거를 뭐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켜서 먹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아니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사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질 겁니다. 사실 별 특별한 날도 아닌데 뭐 외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얘기하면은 뭐 친구를 매일매일 만나서 밥을 먹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매일 뭐 내 연인을 만나서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사는데도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이런 과소비적인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생깁니다. 왜냐 부모님과 함께 살면은 저녁밥이 정해져 있잖아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밥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한 것들. 자, 지금 얘네 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대한 비용들이 거의 월급의 절반 가량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통신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안에는. 자, 2번 세상 물정에 대한 깨달음. 자,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이제 지표가 나오겠지만
대략 청년들이 대한민국 3천만 원 아래 막 받고 살아요. 한 240, 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살겠구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깨닫게 될 수 있고요.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내다 보면은 이제 어 내가 월급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저축을 얼마만큼 해야겠구나, 돈을 모아야겠구나, 써야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예. 내가 실제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머릿속에 바로 상상이 되고요.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생기는 일부터 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또 깨달음이 또 있게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걸 성인이 돼서 자취를 해보지 않은 분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왜냐면 듣기만 했거든요. 내가 직접 막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무조건 자취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경제적 독립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1번도 2번 안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3번과 4번은 우리가 인간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체로서 첫 번째 이제 한 구성원이 됐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얻는 거고요. 다른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로 쌓은 인간 관계들, 뭐 여러 대학 동기나 뭐 이런 관계들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거를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취를 한번 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 솔직히 이제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얼굴만 보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과 우리들의 생활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한창 20대일 때 한창 술 먹고 여기저기 번화가에 술도 먹고 주말에 뭐 불금 태우러 이야호 하고 뛰어가서 술 한 잔 먹고 취해서 뭐 밤 12시 새벽 1시 2시 들어오고, 그럼 부모님도 우리 들어오면은 기척이라는 소리 때문에 깨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생활 패턴에 대한 서로 싸움이 있게 되죠. 술 먹었으니까 당연히 늦게 힘드니까 늦게 일어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저러한 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취를 하게 되면은 나 집 퇴근하고 막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만약에 집에 오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 있어요. 남 눈치 보일 거 없게, 다른 사람 눈치 보일 건 없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또 소중함을 얻게 됩니다. 가끔가다 가족을 묻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행복, 뭐 사랑, 소중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경우는, 부모님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뭐 우리에게 특별하게 많은 걸 요구하고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다른 인간 관계랑은 다르게 내가 뭔가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라 여긴 순수 기부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이 와서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던가 뭐 생활용품을 또 사주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자식들 사는데 또 보탬 되라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 자, 이거는 왜 이런 얘기 썼냐? 쓸까 말까 하다가 썼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혼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해 줍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때는 저녁이면은 이제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퇴근해 계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집이 좀 이제 온기가 있고 사람 이제 음식하니까 공기도 따뜻하고 나는 그냥 씻고 나서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맨날 매일같이 약속 잡은 그런 인싸분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느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나는 뭘 잘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혼자 있으면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도 할 거지만 나 혼자서 나를 스스로 부양하면서 드는 생각과 나를 스스로 혼자 케어하면서 드는 생각과 내 부모님이나 이제 울타리 아래 있을 때 하는 생각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2030이 아니라 이제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청에 대한 통계고요. 대출 잔액이 나옵니다. 평균 소득 대출 잔액이에요. 청년층은
대략 2,800만 원의 평균 소득을 얻습니다. 2,800만 원이면 대략 한 230만 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200 한 20, 30만 원? 그럼 될 것 같아요. 실수령액으로. 대출 잔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실제로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따지면 세상 물정을 안다. 뭐 이제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 요새 주제 파악이란 말 좀 말이 안 좋으니까 다 좋은 말로 객관화가 된다라고 할게요. 객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구가 방금 나갔던 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 주거비에 대한 부분도 결국 경감이 되고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도 경감이 되고 결국에 돈이 좀 남단 말이에요. 저축하기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자, 중장년층 연봉이 대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소득이. 이게 위부터 아래까지 다 긁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걸 거예요. 예. 그리고 대출 잔액은 평균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노령층으로 가면은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도 남은 게 이때 갚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많이 갚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당연히 늘 수가 없죠. 소득이 있는 비중 대부분은 소득이 있습니다. 중장년층까지 이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노년층이 이렇게 은퇴를 해서 돈이 없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출의 이 비중은 이제 청년 때, 중년년 때 당연히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출이 지금 청년층이랑 중장년층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주택 소유 비중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요. 아마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령층일 때는 이때 산 게 지금 이때까지 집을 하나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생애 단계별 가구 수는 이제 청년 가구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가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대로 이런 걸 내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평균 가구원 수만 해도 청년층만 해도 적죠. 중년층은 이제 같이 살고 노령층만 되면 자식들이 분가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자 실제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뭐 평균을 너무 위로 상향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을 실제 우리의 평균은 그렇지 않은데 2,800만 원 정도 갖고 되는 평균의 삶을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에요. 이거는 50번 절반 정도를 뚝 자른 겁니다. 100명 중에서 50등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못한 애들 그 위에 있다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이제 다 올라가면 뭐 한 3천만 원 잡고 쳐도 250만 원 월 소득 이걸로 사치를 누리기엔 사실 힘들다고 봐요. 자취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주거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게 되고요. 여기다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도 있으면 또 빠지게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모저모 포 떼고 차 떼고 나면은 여기서 뭐 이제 주기적으로 호캉스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된다라고 아까 표현한 거고요. 그건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혼자 주거를 감당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함. 뭐 인터넷비도 공짜로 내지 않습니다. 뭐 핸드폰비도 공짜로 내지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인이 된다면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고 해서 자취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재테크 하는 분들이라면 부모님 밑에 사실 때 정말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1억을 모으고 나온 거랑 내가 자취하면서 1억을 모으는 거랑 속도가 다릅니다. 일단 모든 게 경감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 받고 부모님 사랑해요 하고 한번 알아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테크 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성인이 된다면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